모든 인연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억눌러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 인연의 유통기한은 이미 끝난 겁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때문에 오늘 하루도 몇 번이나 마음을 쓰셨나요? 그냥 참을까 싶다가도 문득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허무함이 밀려오진 않으셨나요? 모든 인연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상한 음식을 억지로 먹으면 배탈이 나듯 유통기한이 지난 인연을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내 영혼이 병들기 마련입니다. 살다 보면 손절마려운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중요한 건 손절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인간관계 손절을 결정하기가 애매하고 곤란하다면 다음에 세 가지 기준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하나, 사람은 고정됨이 없이 늘 변한다. 첫 번째 기준은 사람도 관계도 고정됨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믿지만 신뢰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말 그대로 누군가를 믿는 마음을 뜻하죠. 그러나 신뢰는 이보다 조금 더 강한 믿음을 말하는데요. 신뢰는 누군가를 변함없이 굳게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사람을 믿지 못하면 인생사가 여러모로 피곤해지죠. 그러나 너무 믿어도 마찬가지로 인생이 골치 아파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인간은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격, 흥미, 가치관도 조금씩 변하고 끝내는 정체성도 변하죠. 사람은 자기 정체성에 따라서 일종의 보이지 않는 경계를 설정합니다. 즉, 나라고 믿는 것과 아니라고 믿는 것 사이에 확실한 경계선을 긋죠. 소위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자기만의 바운더리가 좋은 사람은 그만큼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이 적습니다. 자신이 그은 경계선 안쪽의 세계만 진실이라고 믿는 우를 범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바운더리가 큰 사람은 그만큼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고요. 따라서 사람이 변한다는 의미는 개인의 정체성을 구분짓는 경계선의 폭이 달라졌다는 뜻과 같습니다. 상대의 경계선과 나의 경계선이 맞물려서 서로 통하는 지점이 생기면 친밀감이 형성될 거예요. 그러나 교차되는 지점이 없으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멀어지게 될 거고요. 바로 이게 제가 사람을 믿지만 신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정체성의 변화, 즉 경계선의 변동폭을 이해하면 인간관계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지금 나와 아무리 잘 통하고 맞는 사람이 있어도 그 관계가 영원하리란 보장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과거에 잘 맞았는가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잘 통하는가입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통하는 관계라면 이어가셔도 될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나를 억눌러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 인연의 유통기한은 이미 끝난 겁니다. 변해버린 상대를 탓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다 변하기 마련이니까요. 둘, 준 것과 받은 것. 사람은 관계를 정리할 때 자신이 준 것만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상대에게 받은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모든 관계는 상대성이 존재합니다. 즉, 준 것이 있다면 받은 것이 있고 잘한 것이 있다면 못한 것이 있습니다. 제 경험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 정말 아끼던 후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성장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도왔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인사평가 시즌에 후배가 원했던 연봉 인상과 승진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후배는 멘탈적으로 정말 힘들어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후배가 평가 결과에 반론을 제기하는 걸 넘어서 저한테까지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경영진의 인사평가 결과에 제 입김이 작용했다고 잘못 판단한 거죠. 자초지종을 아무리 설명해도 오해는 풀리지 않았어요. 후배는 저에게 반기를 들면서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사 차원에서 징계 조치가 내려졌고 그 후배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퇴사를 결정하게 됐죠. 그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따위로 대갚다니, 뭐 이런 식의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마음이 가라앉고 보니까 하나 좀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 후배 역시 제게 준 것이 있었다는 점을요. 제가 차마 신경 쓰지 못한 일을 도맡아 주었었고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마다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었던 거죠. 그렇게 후배를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증오와 분노의 마음이 차츰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저는 밖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후배의 소식을 들었고 경영진을 설득해서 다시 그 친구를 회사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렇게 후배는 다시 손을 내민 저에게 큰 감동을 하였고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면서 평생 은혜를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처럼 인간관계에서는 내가 준 것과 상대방에게 받은 것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관계의 상흔. 인간관계 손절을 고민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그 흔적인 상흔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계속해서 각인됩니다. 맞아요. 상처는 나아도 상흔은 남습니다.
관계의 상흔을 덧대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뿐입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그리고 내 상처가 더 이상 덧나지 않게 세심하게 배려하는 노력. 만약에 상대에게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그냥 망설이지 말고 손절하세요. 내 마음은 계속 아픈데 상대는 여전히 무심하다면 결코 바람직한 관계로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한 사람의 일방적인 관심과 노력만으로는 큰 결실을 얻어내기 힘듭니다. 서로 동하는 것이 있어야 통하기 마련이죠. 네, 그럼 오늘 다룬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은 고정됨이 없이 늘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결국 나도 변하고 상대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변화에 초연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믿음과 신뢰를 구분하고 기대와 실망을 내려놓을 때 관계가 단절돼도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둘째, 준 것과 받은 것을 기억하고 정리해 보세요. 모든 관계는 상대성이 존재합니다. 내가 해준 것이 있다면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퍼주고 손해보는 관계가 아니라면 손절보다는 관계의 업데이트와 재설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상흔을 고려해 보세요. 상처는 나아도 상흔은 남습니다. 단순히 사과를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행동이 이어지지 않는 사람과는 손절함이 옳습니다. 인간관계의 손절은 주식 투자 손절과 같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뼈아픈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하죠. 관계를 정리한 뒤에 미련이나 죄책감이 남지 않아야 진짜 손절을 잘 해낸 것입니다. 네, 끝으로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제가 스레드에 올렸던 글 중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던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최악의 인연은 최고의 각성을 선물한다. 나를 가장 많이 힘들게 한 사람이 나를 가장 많이 성장시킨다. 여러분도 이 글이 전달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면서 결과적으로 나를 힘들게 한 악연조차도 내 삶 자체를 성장시킨 귀인으로 아름답게 승화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초월자 윤왕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